아파트보다 잘 나가는 빌라, 시장 침체 속에서도 개발 기대감은 여전하다. 네, 오늘 이제 주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가격 하락, 지금 부동산 침체기다, 아니면 매수 심리가 그만큼 꺾이면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거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기를 걷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투자자분들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 지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투자했는데 지가 떨어지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다. 꼭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투자 종목은 재개발에 투자의 종목을 세우셔라. 아파트,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다,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죠. 먼저 이제 현 시점에서 가장 리스크가 낮은 투자처 재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보다 잘 나가는 빌라, 시장 침체 속에서도 개발 기대감은 여전하다.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모아주택 2차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신속통합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그런데 이런 재개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아파트보다는 이런 소형 주택, 빌라의 투자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접근해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시면은 아파트 거래 절벽 극심하다, 진입 장벽 이제 낮은 소형 주택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 거래 절벽, 왜 아파트 자체가 거래가 안 되고 있을까요? 그만큼 금리 인상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대출 규제다, 아니면은 다양한 이제 규제 정책이 아파트에 쏠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펼쳐 왔지만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집가는 반등이 됐죠. 오히려 이제 상승기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런 집가 어떻게 됐나요? 집가 자체가 이제 조금씩 이제 하락기를 접어들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높다. 그래서 아파트로 진입하기에는 지금 어떻다?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 자체가 지금 하락기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시장 자체가 침체기를 걷고 있지만 미래죠. 5년에서 10년 후의 미래를 보고서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다. 민간 제도, 이제 복합 사업이죠. 신속 통합이라든가 모아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민간 방식으로 해서 재개발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을 때 윤석열 정부가 이제 270만이죠. 27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근데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는 몇만? 바로 50만이죠. 50만 가구를 서울에만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10만 가구씩 공급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년에 10만 가구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 맞물리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빌라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정부가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만큼 향후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쪽으로 많은 투자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아래 기사 내용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기대감이 이제 사라지지 않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죠. 재건축보다는 이런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재개발 쪽으로 많은 투자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지금 현 시장 상황 정말 안 좋습니다.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하면 망한다. 투자하는 순간 내가 투자한 집값이 계속적으로 빠진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형주택,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시면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목적, 투자의 목적은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를 받는 겁니다. 지금 집가가 하락이 되고 올라가고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의 미래를 보고서 아파트 입주권을 보고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그러면 이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정말 이제 뭐
그 대출 규제다 아니면은 뭐 금리 인상이다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이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투자의 방향,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안에서 제가 땡땡동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드렸는데요. 이 용산구 안에서도 바로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지역 후암동 지역이다. 없어서 못 들어가는 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발 호재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 정말 상당히 풍부하다. 대형 개발 호재로 봤을 때는 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민족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국제업무단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개발 사업들이 뭉쳐져 있고 그 위쪽으로 보면은 지금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현재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정말 향후 정말 이제 없어서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웬만한 지역들은 개발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동의서를 걷고 있고 확정이 된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향후 미래를 봤을 때 개발 가능성까지 품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후암동 지역입니다. 후암동 지역의 경우는 이 용산 민족공원 이제 머릿말이죠. 머리 위쪽에 후암동 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후암동 지역, 동후암동과 이제 서후암동으로 나눠져 있지만 제가 추천을 드릴 지역은 바로 동후암동이다. 그런데 왜 동후암동을 추천을 드리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의 경우는 지금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래에 있는 동후암동이 바로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던 이 지역이 향후에 고도 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동후암동을 조금 집중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재정비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도 제한을 풀 예정이다. 사업 기간 보시면은 지금 2021년도 5월에 용역업체가 발주가 돼서 23년도 11월 달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쯤에 이 고도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러면은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그 다음에 남산, 그 다음에 아래쪽에 민족공원 수혜까지 다 받아볼 수가 있는 게 바로 후암동 지역이다. 근데 고도 제한까지 풀린다.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동의서도 걷고 있고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받고 있고 동의율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용산구 안에서도 후암동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다음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구역 지정이 임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도 굉장히 좋은 지역, 성동구에 위치한 용답동 지역이다. 우선 용답동 지역 지도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1구역과 2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구역, 2구역 모두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동의서도 굉장히 높게 받고 있다. 지금은 이제 색깔로 좀 표시가 돼서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자세하게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표시는 그만큼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서울 안에서 이렇게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은 거의 드물다. 노후도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시프트 바로 용담역이죠. 용담 역세권으로 350m입니다. 350m로 1차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도 높고 향후 미래가치까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청계천 뷰까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뷰도 생길 수가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 유도에 고품질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 확대하겠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이다. 이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사업을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용적률이죠. 용적률 그만큼 이제 얼마만큼의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지에 따라서 사업성이 이제 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 이 아래쪽으로 봤을 때 기존 용적률 말 그대로 뭐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아니면 준주거지역 이런
거에 따라서 용적률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세권 시프트로 재개발, 고밀 개발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서비스로 이제 용적률을 더 높게 준다. 추가 용적률이 발생이 된다.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죠. 더 높게 건물을 지으면 반 딱 잘라가지고 이 반은 바로 공공에 기여하면서 여기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하겠고, 그리고 반대로 이 나머지 반은 바로 이제 조합원이 가져가는 거죠. 조합원이 일반 분양분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은 정부 자체에서, 서울시 자체에서는 장기 전세 주택 공공 기여도가 있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조합 입장에서는 기존 용적률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일반 분양분이 생기니까 또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사업이 바로 이런 역세권 시프트 고밀 개발 사업이다. 그만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1구역과 2구역이 동시에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용답동의 경우는 위쪽으로는 청량리,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이제 성동구 개발 호재까지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 플러스 그 다음에 개발에 따라서 입주권, 소액으로 접근해서 입주권까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미래가치 높은 투자처다.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셔라. 나무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이죠. 침체기, 암흑기, 뭐 살얼음판 이런 말을 이제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침체기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지 마시고 앞으로 숲, 미래를 보고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일일비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셔라. 그런데 투자는 어디?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라. 재개발 예정지도 그냥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그만큼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소액으로 접근해서 높은 시세 차익도 보시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안에서는 다른 거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가능성 높고 개발 호재 풍부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2022년도죠.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산과 용답동의 승부를 거셔라.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고 소액으로 접근해서 높은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추천드릴 수가 있는 투자 종목은 바로 재개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